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바로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5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볼보 이야기입니다. 볼보의 이제 고성능 전기자동차 브랜드인 바로 폴스타가요 양산을 개시를 한다고 합니다. 폴스타는요 지난 2015년에 볼보차에 인수가 돼가지고 이제 고성능 부분을 이제 담당해 오다가 지난해 2017년에 고성능 전기차를 만드는 독립 브랜드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미국의 테슬라 등 고성능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여러 브랜드와 경쟁을 위한 볼보의 전략인데요. 이같이 이제 고성능 전기차 브랜드로 전환된 지 약 2년 만에 폴스타가 차량 생산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생산을 하냐? 바로 중국 청두에 설립된 새로운 공장에서 처음 생산될 차량은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쿠페인 바로 폴스타 1입니다. 폴스타 1은요 플러그십 세단인 S90LT8A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차용해 개발이 되었고요. 차체는 탄소 섬유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차체 중량이 S90 모델 일반 모델보다요 226.8kg 가볍다고 합니다. 또 배터리만으로도 최대 150km까지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총 시스템의 최고 출력은 600마력에 최대 토크는 101.9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스타는 지금 3년 동안 이제 500대씩 1500대 총 1500대의 폴스타 1을 생산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폴스타의 두 번째 모델이자 중형 세대 폴스타 2는요 내년 초부터 중국 동부 저장성에 있는 지리자동차 루차오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폴스타 2와 같은 플랫폼이 컴팩트 모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개발된 볼보의 XC40과 링크 앤코의 01 크로스오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스타 1은요 이제 올 연말부터 만들고 올 연말부터 그러니까 폴스타 2는 내년 초부터 공식 인도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올 초부터요 지금 1, 2를 지금 주문을 받기 시작했답니다. 중국에서요. 그래서 가격은 폴스타 1 같은 경우에는 145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억 4,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폴스타 2 같은 경우는 29만 8천 위안 그러니까 하나 돈은 5천만 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직 서적 일정도 지금 잡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서유럽과 북미 수출에도 곧 진행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폴스타를 조금 모르신 분들이 이 브랜드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브랜드는 거의 유럽에서 조금 이제 알려진 좀 브랜드고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성능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볼보의 고성능 전기차 브랜드라는 것을 알겠고요. 폴스타 1과 폴스타 2도 이제 생산을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포르쉐입니다. 포르쉐가요 드디어 첫 번째 순수 전기차인 타이칸이 드디어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4일 타이칸은요 이제 독일, 미국, 중국 등 세계 대륙에서 동시에 공개를 했고 독일 브랜드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외관은 뭐 예상했던 대로 지난 2015년에 선보인 바 있는 전기차 콘센트 미션 2 콘센트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매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선보였고요. 넓은 스크린과 다양한 터치 방식의 버튼으로 반짝이는 차량 내부는 그야말로 우주선 내부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운전석과 조수석 전면에 위치한 16.9인치 커브드 OLED 스크린은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것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해당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속도 계약, 엔진 회전수, 지도, 차량 상태, 배터리 잔량 등의 주요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배터리는 일반적인 이제 400V가 아닌 800V 시스템이 최초로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최고의 성능 및 주행거리 그리고 빠른 재충전 시간을
제공한다 합니다. 이 포르쉐 타이칸은요, 터보와 터보 S 두 가지 모델로 선보인다 합니다. 일단 터보는요, 두 개의 모터를 통해 가지고 최고 출력이 680마력 성능을 발휘하고요, 최고 속도가 260km, 제로 빼기 3.2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터보 S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요, 런치 컨트롤과 그 다음에 560kW의 이루는 출력이 작동되며 제로 빼기 2.8초로 크게 줄어들고 최대 출력 역시 716마력이라 합니다. 주행 거리는 터보 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 시간 450km 주행 가능하다 하고요. 그 다음에 터보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높은 에너지 요구량으로 인해 가지고 412km로 인증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타이칸 같은 경우는 독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터보 같은 경우는 15만 2,136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 200만원 정도 된다 하고요. 그 다음에 터보 S 모델 같은 경우는 18만 5,456유로, 그러니까 하나도 2억 5천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가 되었고, 진짜 거의 이제 저도 이제 외관은 봤어요. 외관은 이제 작년에 이제 어디 그 우리나라 전시회에서 대구 그 서울 이번 그 서울에서 했던 그 친환경 그 전기자동차 모터쇼가 개막했었잖아요. 5월 달에. 그때 이제 갔었는데, 이트렌드 코리아. 네.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서울 코엑스에서 5월에 진행됐던 그 전시회 가가지고 사실 외관을 봤고, 실제로 이제 어떤 미디어에서 중계를 듣고 또 기사를 통해서 차량 외관을 봤는데, 뭐 컨셉트카랑 거의 똑같이 나올 정도로 외관 나왔고, 특히 실내는 많이 공개가 안 했었죠. 근데 이번에 공개를 했죠. 근데 정식 공개를 했는데, 확실히 잠깐 말 그대로 약간 우주선 내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미국, 중국일에게 세 개를 대륙에서 동시에 공개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폭스바겐인데요. 폭스바겐이 브라질에서 새로운 차량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시는 내년 봄에 나선다 하는데요. 크로스오버 차종인 뉴 어반 쿠페 티저 이미지가 공개한 이제 폭스바겐은요, 내년에 신형 크로스오버 자동차를 독일 라인업에 합류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름은 밝히지 않는 해당 모델은요, 도시형 쿠페 스타일로 브라질에서 개발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형 모델은요, 아우디 A1부터 폭스바겐 투란 MPV에 이르기까지 폭스바겐 그룹의 다양한 차종에 적용되고 있는 NQB 플랫폼이 구축된다는 것 외에는 자세한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은요, 브라질에서 완전히 개발돼 내년 봄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라 하는데요. 폭스바겐 남미 지역 최고 경영자인 파블로 DC는요, 이제 성명을 통해서 폭스바겐 역사상 처음으로 브라질의 디자인과 기술, 노하우를 세계에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모델은요, 이 브라질에 위치한 안시에타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랍니다. 지금 폭스바겐은 내년 말까지 브라질에 약 15억 유로를 투자를 해가지고 핵심 거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또한 합니다. 폭스바겐이 어떻게 보면 계속 전기차나 이런 거로 이제 점점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차종이 나오는 거는 내년부터 차종이 이제 공개가 될 것 같고, 이제 생산도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나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한반기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2021년부터는 이제 전기차 생산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내연기관을 단종을 시키는 전략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에는 모든 특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브랜드가 모든 차종이 전기차로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부가티 브랜드를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티가요, 또 하나의 속도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이퍼카 시론을 약간 손을 봐가지고 시속 490.48의 최고 속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양산차 기반으로는 조금 불가능으로 여겼던 마일 시속 300마일 벽을 무너뜨리면서 현존 최강의 하이퍼카임을 스스로 증명했는데요. 부가티는요, 지난 8월 2일 독일 에라 레시엔 폭스바겐 그룹 테스트 트랙에서 이 같은 최고 속도를 기록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요, 독일 TÜV의 인증을 받아 양상차 프로토타입 세계 최고 속도로 공식 인증이 되었다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이제 올 초부터 약 6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됐다 합니다. 실온 양상차 기반으로 최고 속도 계측에 필요한 최소한의 튜닝을 약간 거쳤다고요. 레이스카 설계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달라라, 그리고 실온 적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는 바로 미셸린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달라라는요, 이제 시속 500km에 육박하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제 전용 바디킷을 또 설계를 했고요. 또 미셸린의 이제 파일럿 컵2 타이어를 실온에 도전에 적합하게 또 강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타이어는 사용자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작은 불량 하나까지 철저히 검수를 했다고 합니다. 8.0 리터의 W16 쿼드 터보 엔진은요, 최근 공개된 한정판 센토리 H와 동일한 사양으로 1600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도록 튜닝이 됐다고 합니다. 순정 상태 실온보다 100마력 정도 강한 출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최선 튜닝을 거쳤다 하니까요, 약간 외관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는요, 장식을 덜어내고요, 또 공기 흡입구를 좀 키워서 냉각 효율을 높였고요. 또 공기 저항을 또 최소화하도록 디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후면도 역시요, 전동식 스포일러를 제거한 대신 와류를 줄여주는 롱테일 바디킷을 적용해 최고속도 달성에 유리하도록 바뀌었다고요. 일반 실온보다요 248mm가 길어진 차체 끝에 산탄총처럼 생긴 머플러가 배치가 되었는데, 이 설계 역시요 최고속도에 관련 있다는 게 부가티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7단 변속 7단 기어비를 수정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차고 조절 시스템을 또 적용해가지고요, 노면의 환경을 읽고요, 또 최적의 지상구로 유지하도록 또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는요, 화려한 가죽과 금속 장식 대신에 이제 안전을 위한 롤캐지와 레이싱 버킷시트, 동승석을 대체한 계층형 컴퓨터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운전대는요, 테스트 드라이버의 앤디 월리스가 잡았다고 합니다. 이 앤디 월리스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58세의 베테랑 레이서로 숱한 수상 경력만큼이나 최고 속도 계측 주행 전문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제 1992년에 제규어 XJ220, 그 다음에 93년도에 맥라렌 F1의 최고 속도 계측 주행을 위해 모두 이 드라이버가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트랙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마일 300마일을 넘었다 합니다. 정확히 마일로 얘기를 하면요, 304.773 마일입니다. 그래서 시속 490.48km로 최고 속도를 찍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경신을 하고 이제 부가티 CEO인 슈테만 빈켈만이 인터뷰 경신과 관련해 가지고요, 부가티는 처음으로 시속 300마일을 돌파한 양산차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며, 이미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를 만드는 회사라는 것을 여러 번 증명한 만큼 미래에도 다른 영역에서 더 집중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의 이런 좀 발언은 보다
트랙 퍼포먼스와 코너링에 집중한 모델이나 초고성능 세단 또는 SUV 개발의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아우디인데요. 아우디가요 10년 내에 바로 20종의 전기차 출시를 할 것이라고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언론들은요 아우디의 전동화 계획을 빙상의 일각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지난 2일 오토 익스프레스가 등 주요 외신들이 따르면요 아우디는요 향후 10년 내에 전기차 이트론 라인업을 20종까지 확대될 전망이라 합니다. 여기에 이트론 스포트백, 이트론 GT, Q4 이트론 등 최근 양산에 언급된 전기 라인업도 포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요 폭스바겐의 ID3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 엔트리급 전기차는 물론이고요 RA과 TT 등의 스포츠 라인업도 언급이 됐다 합니다. 아우디가 조금 내놓는 이제 해치백 전기차는 폭스바겐 그룹의 MQB 플랫폼을 그리고 R8의 후속 모델은 포르쉐 타이칸에 쓰이는 J1 플랫폼을 기반으로 할 전망이랍니다. 폭스바겐 아우디가요 폭스바겐 그룹에 속해져 있는 브랜드입니다. 거기서 뭐 폭스바겐도 있고 아우디도 있고 포르쉐도 같은 계열사 중에 한 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룹 중에 계열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전망을 하고요. 아우디는요 지난해 아우디 이트론 월드 프리미엄을 통해서 2025년까지 12종의 이른의 전기차를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는 기존의 MEB 플랫폼과 PPE 플랫폼을 포함 총 4개의 모듈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특징인데요. 이제 오토 익스프레스는 이 같은 계획이 빙상의 일각에라고 비유를 하고 있다 합니다. 당초에는요. 이제 12종을 언급했지만 이보다 많은 20종의 전기차를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아우디 이 같은 전략은 이제 폭스바겐 그룹의 로드맵 EA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그룹은요. 오늘 2025년까지 연간 300만 대의 전기차 생산 체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세아트, 스코다 등 산업 브랜드 50종 이상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율주행 기술은 차량의 성격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요.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도 이른바 운전의 즐거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우디 디자인 총괄 바로 클라우스 포트호프는요. 지난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가진 데일리카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래도 스포티하고 프리미엄한 디자인에 갖췄음을 해도 주행을 즐길 수 있는 자동차가 필요할 것이라며 장거리 주행을 위한 차량과 레이스 트랙 주행을 염두한 차량의 지향점을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디는요 지금 내년에 포르쉐 타이칸 기반의 이트론 GT와 이트론의 쿠페형 모델 그리고 이트론 스포츠백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 아우디 지금 조금씩 제가 얘기를 안 한 것도 있는데 지금 아까도 했던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에는 50여 종의 이제 브랜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밑에 있는 브랜드들도 지금 약간씩 이제 전기차를 개발 및 양산을 하는 이 목표 이제 전략들이 조금씩 나오긴 해요. 근데 아직 뭐 확실치가 않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해드린 것 뿐인지 그래도 폭스바겐 그룹은 연간 300만 대 전기차 생산 구축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이미 했기 때문에 이 산업 브랜드가 아무래도 뒷받침 되어줘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략이 바뀌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우디가 지금 이렇게 전략이 바뀌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해외 자동차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티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이후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했고, 디스토리는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추석 연휴에는 저는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가 업로드가 나갈 예정이니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했고, 그리고 그렇고 다음 주에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번 주에 기사가 뭐 리뷰할 게 있으면 뭐 다음 주에 업로드 되는 거고, 만약에 안 되는 그렇게 많이 없으면 한 주를 건너뛰고 그 다음 주에 동시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벌써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면서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